안녕하세요. 전병선입니다. UML 에센스 모듈 3 UML 모델링 도구입니다.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UML 모델링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다양한 UML 모델링 도구를 쓸 수 있는데요. 여기에는 오픈소스 도구도 있고요. 상용 도구나 무료 도구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들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UML 모델링 도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별도의 영상으로 몇 가지 UML 모델링 도구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또 간단하게 사용해 보는 그런 영상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오픈소스 UML 모델링 도구에는 알고 UML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알고 UML 티그리스 org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데요. 이것이 이제 오픈소스 모델링 도구고 또 모델리오도 있습니다. 모델리오 소프트사에서 제공해주는 모델링 도구입니다. 오픈소스로는 이 두 가지를 좀 들 수 있는데요. 그런데 그 오픈소스 모델링 도구는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긴 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. 사실 모든 UML, 다이어그램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다이어그램 웬만큼 지원하니까 이러한 오픈소스 모델링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.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상용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상용 UML 도구의 모델링 도구의 대표적인 것은 레이셔널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입니다. 사실상 UML 모델링 도구의 원조는 레이셔널 로우즈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레이셔널사에서 만든 레이셔널 로우즈라고 하는 UML 모델링 도구가 있는데요. 이 레이셔널사는 UML 말고도 유니파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이거를 이제 정의를 쓰는데 그 UML과 이 유니파이드 프로세스, 레이셔널 유니파이드 프로세스에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레이셔널 로우즈라고 하는 모델링 도구도 제작을 했죠, 만들었어요. 그러다가 이 레이셔널사가 IBM에 이제 합병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레이셔널 로우즈가 이제 변화를 거듭하게 되는데 이 최종적인 제품으로 이제 레이셔널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현재로서는 나와 있는 거죠. 이거 말고 이제 레이셔널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도 있는데 같은 겁니다. 거의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. 이 레이셔널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는 이클립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윈도우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맥이나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실행될 수 있는 거죠. 사실상 레이셔널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모델링 도구입니다. 이 레이셔널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UML 모델링 도구의 원조인 레이셔널 로우즈를 개성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UML 노테이션 표기법을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모델링 도구입니다만은 가장 큰 단점은 좀 이 가격이 비쌉니다. 그래서 웬만한 조직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죠. 또 하나의 단점은 자바 기반의 프로젝트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물론 이제 닷넷 코드도 생성해 주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바가 더 중점적이죠. 그런 점 때문에 또 닷넷 마이크로소프트 닷넷 플랫폼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는
사용하는 게 좀 꺼려지게 되겠죠. IBM은 레이셔널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외에도 레이셔널 랩소디라고 하는 모델링 도구도 있습니다. 이 레이셔널 랩소디는 주로 리얼타임 임베드, 실시간 임베디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리얼타임 임베디드의 아주 필수적인 그 스테이트 차트 다이어그램, 상태 다이어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죠. 물론 이제 다른 모델링 요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문적인 상태 다이어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죠. 이 두 개의 모델링 도구들이 좀 고가인데 비해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는 좀 비교적 저렴한 부분에 속합니다. 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는 스파크 시스템즈 호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스파크 시스템즈 사에서 만든 건데요. 앞에서 두 개의 모델링 도구가 자바 기반이라고 하면은 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는 전형적으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입니다. 그래서 비교적 작고 가볍죠. 그렇다고 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은 조직에서 이 도구를 선택하곤 합니다.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삼성 SDS의 표준 모델링 도구예요.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를 좀 비교적 많이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하고 필적할 만한 그런 모델링 도구가 비주얼 패러다임 for UML입니다. 비주얼 패러다임사에서 만든 건데 예전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어요. 그래서 그 기반을 많이 넓혀갔죠. 그래서 요 비주얼 패러다임도 또 이게 합리적인 그런 가격대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의 모델링 도구는 매직 드로우 UML이라고 하는 걸 들 수 있습니다. 노매직사에서 만든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매직 드로우 UML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죠.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델링 도구인데 예전에 좀 많이 썼었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죠. 이 모델링 도구의 장점은 좀 정확한 UML 표기법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알토바 U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링 도구도 있습니다. 이 알토바 U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리버스 엔지니어링, 역공학에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소스 코드로부터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면 그런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제 다른 툴들에서는 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생성해 주는 정도로만 끝나는데 이 알토바 U 모델은 기존 코드를 분석을 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도 생성해냅니다. 그런 점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굉장히 탁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. 또 하나의 상용 UML 모델링 도구로 스타 UML을 들 수 있습니다. 이 스타 UML은 원래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오픈 소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. 그러다가 다시 완전히 이제 재개발한 그런 모델링 도구인데요. 그래서 아직까지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것도 비교적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기존에 있는 오픈 소스 스타 UML은 기본적으로 1.0을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2.0 노테이션들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표기법은 이제 1.0입니다. 특이한 점 하나는 클래스를 새로 생성할 때마다
그 한글 이름이 물론 영문으로 표기됩니다만 한글 이름이 이제 자동적으로 부여된다고 하는 그런 점이 좀 특이한 점이었는데 이 스타 UML이 완전히 바뀌었죠. 그래서 스타 UML 지금 3.0 3 버전에서는 맥도 지원하고 윈도우뿐만 아니라 맥도 지원하고 리눅스도 지원해주는 그런 상용 툴로 다 탈바꿈했습니다. 그런데 이 스타 UML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등록되지 않는 유저로서는 그냥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이 상용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전체 기능을 갖다 그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이런 점에서는 이 스타 UML이 마치 무료 도구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겠죠. 이런 무료 UML 모델링 도구로는 비주얼 패러다임 for UML 커뮤니티 에디션이 있습니다. 앞에서 얘기했던 비주얼 패러다임 for UML의 커뮤니티 에디션인데요. 기능도 좀 축소가 되어 있고 또 생성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의 개수도 제한적인 하지만 이제 그냥 전체 기능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모델링 도구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. 또 포세이돈 for UML 커뮤니티 에디션도 무료 UML 모델링 도구입니다. 그래서 젠틀웨어 에이지사에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. 그 밖에도 이제 대부분의 모델링 도구들이 다 그 기간이 좀 제한적이거나 기능이 제한적인 그런 이밸류에이션 버전 평가판을 제공하고 있죠. 그래서 그 평가판을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인 경우에도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평가판을 제공하고 있고요. 또 레지널 소프트 아키텍트도 마찬가지고요. 대부분의 모델링 도구들이 다 평가판을 제공합니다. 그래서 UML을 공부하는 동안에 이러한 스타 UML에 등록되지 않은 버전을 쓰시던가 아니면 비주얼 패러다임 프로 UML 커뮤니티 에디션을 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다른 모델링 도구들의 평가판, 상용 모델링 도구들의 평가판을 여러분들 쓰실 수가 있습니다. UML 모델링 도구를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UML 모델링 도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적인 UML 모델링 도구의 기능을 좀 보면은 우선 완전한 UML 2.0 표기법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6개의 구조 다이어그램과 7개 행위 다이어그램 모두를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. 이 UML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모델링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. 좀 선택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BPMN 기반으로 프로세스 모델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든가 요구사항을 모델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든가 또는 비즈니스 규칙을 모델링하는 것,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모델링하는 것, 또 ER 기반의 데이터 모델링을 제공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면 아주 더할 나위 없게 좋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도구가 단순히 이제 혼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팀 작성 기능도 좀 필요하고요. 또 문서화 PDF나 또 워드 파일로 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해 주면 좋겠죠. 그 다음에 이제 MDD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를 생성해 주는 거죠. 자바나 C#, C++ 등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생성해 주는 그런 기능을 포워드 엔지니어링 기능을 제공해 준다든가 또는 기술
지원 코드, 즉 웹 서비스라든지 RESTful 서비스라든지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기술들을 지원해주는 코드를 생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좋겠습니다. 또 구조 다이어그램에서 골격 코드를 생성하고 또 행위 다이어그램에서 로직 코드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. 특별히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코드를 생성해주는 로직 코드를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. 이것이 이제 다른 모델링 도구에서는 좀 없는 독특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UML 모델링 도구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일반적인 그 그림 그리기 도구도 UML 표기법을 지원해 줍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지오라든지 또는 드로우 아이오라든지 루시드 차트라든지 이러한 그림 그리는 도구 이런 것들에서 이런 도구들도 모두 다 UML 표기법을 지원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그 그림 그리기 도구들이 UML 모델링 도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UML 모델링 도구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기능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모델 요소의 정합성을 체크한다든지 지금처럼 이제 MDD 이런 코드를 생성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모델로부터 문서를 상세한 문서를 생성하는 기능이라든지 또는 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이제 그림 그리기 도구에선 제공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도구들은 UML 모델링 도구라고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살펴본 그런 UML 모델링 도구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